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올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콘텐츠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애 키우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애를 무지하게 좋아해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저 선생님은 애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만 개 훈련이라는 걸 했어요. 제가 미국 개훈련사 협회 회원이기도 하고, 동물 행동학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대학원에서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죠. 개를 무지하게 좋아해요. 근데 개 키우시는 다른 분들이 보면 저 훈련사분은 저분은 개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보일까요? 저는 무지하게 좋아하는데요. 치과에 오면 울고불고 발버둥 치고 치과에서 발길로 차고 그 다음번에 손가락 물고 안 하겠다고 악을 쓰고 이런 애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애 못 보니까 여기는 애들 보는 전문 치과에 데려가서 이렇게 좀 재워서 치료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데 가는 애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대학병원에 가보면 또 마찬가지로 꽤 있죠. 거기도. 누가 애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요즘 그 TV 프로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자머리 하고 나오셔서 우리 집 애가 금쪽이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요. 그분이 늘상 그러죠. 부모님이 잘못했다. 그게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우리 집 개는 왜 물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주인이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깐난쟁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얘는 차 타고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겠죠. 흔들흔들거리고. 그걸 좋아하는 애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도 안정적이고 포근한 데를 좋아하지, 기계 소리가 나고 흔들리고 가다서다 울컥울컥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깐난쟁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동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걔를 이제 데리고 차에 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카시트에 앉혀야죠. 그리고 벨트를 묶어놓으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갑갑하고 어떻게 보면 엄마 품보다 아빠 품보다는 딱딱하고 불편하고, 그런데 차가 흔들리는 데다 흔들리고, 그럼 막 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내서 앉는 경우가 꽤 많아요. 불편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다독다독 해가면서 갑니다. 근데 어떤 부모는요, 애가 울건 말건 거기다 그냥 묶어놔요. 울다가 지치겠지 그러고. 그리고는 도착지 갈 때까지 벨트를 안 풀어줍니다. 누가 보면 저 부모는 애가 저렇게 갑갑해 하는데 애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응? 무슨 저렇게 매몰찬 매정한 부모가 다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나면 그 매몰찬 부모네 집에 애는 살고요, 그 사랑스러워서 끌어안았던 애는 엄마 대신에 아빠 대신에 에어백 역할을 하고 죽습니다. 어느 쪽이 좋은 부모 같으세요?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집 애를 위하고 우리 집 개를 위하는 게 남들이 보기에는 위하는 것처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요, 초등학교 운동회예요. 그래가지고는 달리기를 합니다. 애들이 출발선에 쫙 서 있어요. 땅 소리가 나고 애들이 막 뛰어요. 막 뛰어가는데 두 놈이 자빠졌어요. 자빠져가지고 무릎팍에서 피가 철철 납니다. 근데 한 집은 뒤에서 부모님이 소리를 질러요. 일어나서 뛰어! 막 이러고요. 한 집은 엄마 아빠가 울면서 뛰어나갑니다. 우리 집에 무릎팍 까졌다고. 그럼 어떡하냐고 막 서로 붙들고 울어요. 뛰어! 그러고 소리 지르는 그 집 애는 털고 일어나서 뛰어가고 있어요. 어느 부모가 애를 사랑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 집 애가 인생을 살면서 중간에 무릎팍 깨졌다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그런 애를 만들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역경을 겪고 피 묻은 걸 털고 뛰어나가는 애를 만들고 싶을 건지. 사회 구성원인 사람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물고 빤다고 해서 그게 애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흘러왔냐면, 왜 치과에 와서 애들이 울고불고 난리치느냐, 그 얘기였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마트에 가보면 애들이 장난감 코너에서 뒹굴뒹굴 하는 애들이 있어요. 소리를 빽빽 지르고 울고불고 저거 사달라고 난리가 난 거죠. 이런 애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엄마가 어디 간 사이에 아빠랑 같이 마트에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빠가 마트에 오래간만에 애하고 데리고 왔는데, 와가지고 카트를 끌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빠 저거 사줘. 근데 장난감에 그래. 왜냐면 아빠가 오래간만에 같이 놀러 갔으니까 장난감 하나 사줄 수 있죠. 하나 사줬단 말이에요. 신이 나서 왔어요, 집에. 다음 주에 엄마랑 마트에 갔는데 저거 사줘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지난번에 아빠가 사줬는데. 그리고 찡찡거리기 시작하죠. 아빠는 사줬는데 왜 엄마는 안 사주냐 그러고 계속 찡찡거리고, 그 찡찡거리면 어떻게 해요? 주변부에서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얘가 찡찡거린다 막 이러고. 남들 시선도 있죠. 그런데다가 자기도 아빠만큼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엄마가 하나 또 사줘요. 그 애는 뭘 배웠어요? 찡찡거리면 장난감을 사준다. 그러다 이번에는 절대로 애한테 지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마트에 갔어요. 근데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떼굴떼굴 굴러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카트를 들고 멀리 왔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애 근처에 모여들어가지고 부모가 누구냐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해요? 애 손잡아 끌고 장난감 하나 들어가고 빨리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오래 반복이 되면 본인이 원하는 걸 못 얻으면 즉시 소리 지르고 악을 쓰기 시작합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부모님이요. 이걸 강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펜을 이렇게 쓰는데 안 나오네? 뭐 하세요? 볼펜 쓰다 안 나오면? 이렇게 흔들어 보죠. 잉크가 좀 끝으로 가라고. 이렇게 흔들었더니 나와요. 뭘 배웠어요? 안 나오는 볼펜을 흔들면 된다. 그 다음번에는요? 또 쓰다가 안 나와요. 흔들어. 얼마나요? 더 세게 흔들어 봐요. 나와. 그 다음번에는요? 또 나와요. 뭐가 달라지죠? 행동이 점점 더 격해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요. 나중에 여기다 라이터불로 달구기도 해요. 안 나온다고. 그렇게 애들이 발버둥 치게 된 거예요. 그럼 애한테 뭘 알려줘야 돼요?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오늘은 사주지 않는다를 한 번은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이 그 원칙을 못 넘어서요. 왜냐면 남들의 시선이 있고 창피하니까요. 제가 늘상 얘기합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요, 나. 남들이 쳐다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내 애. 얘를 어떻게든 고치려면 남들이 쳐다볼 때 지금 교육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든 우는 놈을 손을 붙들고 마트바닥에 같이 주저앉아서 애가 장난감을 오늘은 죽어도 못 얻겠구나라는 걸 흔히 말하는 굴복을 시키는 게 필요해요. 인정을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치과에서도 그래요. 들어오면 울고불고 악을 쓰는 애들이 있어요. 안 하겠다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들어와서 앉은 거예요. 근데도 안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아무것도 아직 안 했다고. 근데 시끄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조용히 좀 해주면 좋겠다고. 네가 조용히 해야 왜 우는지 얘기를 듣고 그래야 대화가 돼서 뭘 개선해야 될지 너하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애들 말로 돌려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발버둥을 치면 손발을 잡고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손발은 내가 붙들고 있겠다고 얘기해요. 물론 세게 붙듭니다. 못 움직이게요. 그래서 자기가 발버둥 치고 난리를 쳐도 안 되는 일이 있구나를 알게 되면 애들이 순식간에 조용해져요. 마트에서 발버둥 치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악을 쓰고 울고 발버둥을 치다가 잠깐씩 쉽니다. 뭘 하는 거죠? 주변부의 부모의 태도를 살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난감을 사줄 것인가? 안 그러면 또다시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잠깐씩 쉽니다. 치과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땐 제가 대기실에 나가서 말씀을 드려요. 진료실이 시끄럽습니다. 제가 애를 때리는 건 아닌데요. 얘는 오늘 여기서 울고불고 발버둥 쳐서 탈출해서 나가면 앞으로는 절대로 치과에서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치과에 와서 치과 원장한테는 울고불고 발버둥 쳐도 해야 될 일은 하고 가야 된다는 걸 배워서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저희 치과에서 1시간 반 넘게 울다 간 애도 있어요. 뭘 하고 갔느냐? 막 울고 난 다음에 의자가 한번 뒤로 누웠다가 쓰고 집에 갔어요. 오늘 내가 할 일은 이거다. 근데 네가 울고불고 난리쳐서 1시간 반 동안 난리치고 눕혔다 세우고 집에 가는 거다. 다음번에 왔을 때는 완전히 눕혀볼 거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괜히 난리쳤다 너는. 다음번에 꼭 와라.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물론 다음번에 걔는 와요. 왜냐면 부모님 데리고 올 거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씩 적응을 시켜서 원칙이라는 거에 애가 순응하도록 만드는 것도 되게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보기에는 마트에서 발버둥 치는 애들을 그렇게 붙들고 있거나 치과 의사가 우는 애들 손발 붙들고 앉혀놓고 조용히 해, 시끄러워서 아무것도 안 들리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매몰차고 매정해 보여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요. 저도 애를 둘이나 키워서 어른을 만들었지만 교육이라는 것과 애정이라는 거는
완벽하게 분리하셔야 됩니다. 교육에는 중요한 건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 난리치는 대로 또 어떡하세요? 화를 내신단 말이에요. 소리를 질러요. 같은 톤이어야 됩니다. 감정이 섞이잖아요. 네가 우니까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네가 우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여기 여러 명이 있는데 네가 목소리가 커서 너무 시끄럽다.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하면 좋겠다. 라는 거를 항상 같은 톤으로. 물론 목소리가 커질 수는 있어요. 왜냐면 애 목소리 이겨야 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 야 조용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감정이 섞이는 순간 반대쪽에서도 감정으로 받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교육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핸드폰은 식사 중에는 보는 게 아니다. 이건 당연히 맞는 얘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친구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건 그 식사하는 과정 중에 서로의 얘기를 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예. 밥만 먹을 때는 혼자 핸드폰 보면서 먹어도 되지만 여러 명이 같이 먹을 때는 가급적이면 얘기하는 게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근데 엄마도 카톡을 보고 있고 아빠도 카톡을 보고 있고 서로 딴 거 보고 있고 있다가 애가 핸드폰 야! 밥 먹을 때 핸드폰 보지 말라니까! 이러면 얘가 이게 집안의 원칙이라고 알게 될까요? 감정도 섞여 있고 부모의 태도도 전혀 본받을 만한 게 없는데요. 그래서 부모가 되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얘기가 또 딴 데로 많이 흘러가긴 했지만 치과에서 발버둥 치는 애들은 대부분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걸 그동안에 울고 불고 발버둥 쳐서 얻어냈기 때문입니다. 지금 치과에 들어와서 원하는 건 뭐예요? 하고 싶지 않은 일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그걸 얻었어요?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해서 얻어냈던 겁니다. 이 얻어냈던 기억을 빨리 없애주지 않으시면 얘는 나중에 크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발길질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빨리 가고 싶은데 앞에 막으면 어떻게 해요? 문 열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동안에 늘상 그렇게 해서 원하는 걸 얻어왔기 때문에요. 우리가 애들을 키우는 건 이 개체를 하나 키우는 것도 있지만 사회 구성원의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려면 사회에 적응해서 정해진 규율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희 치과에는 문 열고 들어오면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선생님 오늘 주사 맞으러 왔는데요 이러면서 웃으면서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애들이 웃으면서 주사 맞으러 왔다고 얘기하는지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e should be fine. So